근데 지금 사격이 안 들어올 거면 이거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건 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보세요. 느낌에 지금 신영이가 지금 이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뒤에 누구냐 저거. 자 9번 10번 또 없으면 손 흔들어. 오케이 없어 손 흔들어. Let's get it. 오케이 희성이 손 안 들었어 왜? 오케이 그 다음에 준영이는 질문 있으면 앞에 손 흔들어. 아니구나 질문 없으면 손 흔들어. 오케이 알았어 야 딸치지마 손들 개새끼야 너 죽인다 너. 자 우리 9번 보도록 하십시다요. 9번 자 화면 잘 보이냐? 그래? 자 호르몬 우리 9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시작합시다. 자 다음은 자 어떤 정상인이 기억과 니은을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물과 소금물을 먹었다 생각다. 그럼 봐봐. 뭘 먹었는데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당연히 뭘 먹었을까? 뭐 물 먹었겠지 뭘. 그렇죠? 그래서 요 시간대 물 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이 많아졌을 것이고 요 때는 내가 뭘 처먹었냐면 소금물을 먹었으니까 물의 그 오줌 양이 훅 줄었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물입니다. 뭐 틀렸고요. 그 다음에 ADH 농도를 물어보고 있네. 자 ADH T1 시점하고 그 다음에 T2 시점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물 먹은 다음과 전 중에서 ADH는 당연히 전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니은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T2랑 T3랑 비교를 하래요. 그러면 오줌의 양이 적을수록 오줌은 그만큼 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T2가 작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은 좀 전에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a little bit 좀 바꿔 놓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혈중 ADH 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럼 혈중 ADH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ADH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겠네. 왜냐면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많이 재흡수할 거니까 오줌은 짜질 거 아니냐.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10번에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는 혈장이고 하나는 오줌이래. 그러면 기억이 오줌 삼투압. 그렇죠. 니은은 혈장 삼투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뭐 당연한 거지. 맞는 말. 니은은 오줌입니까? 아니죠. 니은은 혈장이고 기억이 오줌입니다. 자, 니은은 틀렸어. 자, 오줌 생성량 분의 혈중 ADH 양을 비교하는데 구간 1과 구간 2를 비교하시면 ADH 농도는 자 오줌 생성량 냅두고 자 보세요. 잠깐만 이거만 오줌 혈중 ADH 다시 그러면 여기 ADH 양은 굉장히 작을 거고 얘는 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쨌건 얘는 분모가 클 거니까 전체 값은 얘가 더 크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방어작용 자 개념 들어갈 건데 잠깐 볼까요. 와 이제 슬슬 나도 배고프다 이제. 배가 고파요. 자, 그래서 이제 방어작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이거 방어작용은 저저번 주 선생님이 수업을 한 거라 강의를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 부분은 여러분 선생님이 꼼꼼하게 수업을 해놨으니까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여섯 가지 질병이 있는데 얘네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질병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주는 병에서 감염성 질병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감염되지 않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간은 고혈압이나 혈우병은 남한테 옮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가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염성 질병 중에서 이게 세균성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무종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진핵세포라 해가지고요 핵막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 이 핵막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무좀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그래서 진핵생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도 있다. 그래서 이 병은 종류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비감염성, 얘는 독감, 에이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결핵균, 세균성이니까 얘가 이제 세균이 되겠다. 그래서 자 바로 볼게요. 첫 번째 가해 질병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 2번 나는 감염성입니다. 맞는 말. 3번 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핵막은 없으나 얘네는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3번 보기는 세포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4번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 요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증식하는 건 맞는데 또 짜증이 뭐냐면 세포가 아니니까 얘는 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보기에서는 분열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다음 5번 다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는 곰팡이다. 곰팡이는 요 진핵생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세균은 진핵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다음 6번 다를 일으키는 병원체에 감염되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나타납니까? 자, 어떤 병이든 관계없어. 내 몸에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 체계를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가든 나든 다든 병에 걸리면 내 몸은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걸 비특이적 방어라고 하니까 6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7번 이렇게 세균을 우리가 치료할 때는요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손 잘 안 움직이는 사람 있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대표적인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보통 병원체를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한 건데 쌤이 병원체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세균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바이러스도 지금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지 않지만 진핵생물 중에서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생생물이라고 해서 원생생물 말라리아 이런 걸 원생생물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애들 우리가 보통 이제 균류라고 부르는데 얘네 둘을 우리가 묶어서 보통은 그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핵생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세균은 핵막이 없어서 얘는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얘네는 핵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세포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 이런 것들. 이거는 꼭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나요? 유전 물질 갖고 있으면 모두 다 네. 이 정도는 꼭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폐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A 이게 뭐냐면 세균이야. 세균. 세균성 폐결핵이야. 그다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가 보통 AIDS, AIDS라 부르죠. 얘는 그래서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독감을 일으키는 거? 잠깐만. 독감을 일으킨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바이러스인데? 잠깐만. 왜 이렇게 나왔지? 뭐야? 왜 이렇게 나왔지? 어쨌건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결핵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일으키는 거 바이러스, 독감도 바이러스. 오케이. 그래서 자 A가 세균, 자 A가 그래서 얘가 세균이야. 그 다음에 B는 독감이고요. 지금 C는 AIDS라는 자 에이즈 병인데. 그럼 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뭐 옳은 걸 찾아라 뭐 그런 게 되겠죠? 이 중에서 그러면 여기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공통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혹은 감염성 질병이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균만 갖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에 비해서 세포 구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포 구조니까 아까 했지만 개체수를 늘릴 때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끼리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 있을까? 뭐 세포 구조가 아니다.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되겠네. 자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어쨌건 다 감염성 질병입니다. 맞는 말. 자, 두 번째, 세포 구조입니다. 그렇죠? 얘네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얘만 세포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맞는 말. 세 번째, 핵을 갖고 있습니다. 가해당합니까? 세균 자체도 핵을 안 갖고 있어. 핵막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 틀린 말. 네 번째 거, 단백질 갖고 있나요? 오, 그렇지. 얘네 다 단백질은 갖고 있어. 유전 물질 갖고 있으면 단백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점이 되는 거. 네 번째 거, 맞는 거. 다음, 핵산을 갖고 있다? 방금 했던 거죠. 유전 물질 갖고 있는 거 모두 세 개 다의 공통점이니까 이것도 맞는 거. 6번,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스스로 물질 대사,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안 돼. 그래서 자, 보세요. 스스로 자 물질 대사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정도는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자 선생님 한 1분 줄 테니까 요건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 우리 신영이 어떡하냐? 신영이 지금 들어와 있니? 신영이 들어와 있나? 아직도 안 되나? 선우는 뒤에 사진 누구야? 들어와 있구나 신영이. 선우는 뒤란다. 쟤 선우가 아니고 쟤는 성우다 성우. 저거는 선우는 여친이고 성우는 누구야 저거는? 남자 누구야? 그러니까 이것들 다 다들 미쳐가는 분위기네. 미쳐가는 분위기. 알았어. 야 첼시배 어려워 치지 마. 우리 선우 여친은 맨날 밤꽃 냄새 맡겠다 이 새끼야. 침대 밑에서 개새끼 해놓고 맨날. 다 적었어? 야 치지 마. 헷갈려. 안 보여. 우리 12시까지야. 방에서 안 해? 그럼 방 바깥에서 하냐 이 새끼야? 화장실이 국민의 야 떠라 이 새끼. 토할 것 같아. 야 씨발 야 하지마. 야 아무튼 특히 화장실에서 하지 마라 너. 우리 학원화장실에서 너 아주 보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야 요새는 잡혀가 이상한 짓 하면. 자 다 적었죠? 야 책 씨발. 자 이제 지운다. 요거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어작용에서는 요거 선생님이 정리를 하나 하고 이거는 다음 내용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잠깐만 잘 녹화되고 있나? 오케이 잘 녹화되고 있어. 아주 좋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방어작용인데, 이제 요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살짝만, 자, 우리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어작용을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어작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1차 방어체계라고 부를 거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어체계를 2차 방어체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어체계는 선천적인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너? 이렇게 못 쓴 사람은 아닌데. 분필이 좀 나랑 좀 안 맞아. 그래서 자 1차 방어체계를 우리가 선천적인 방어체계라고 부르고 2차 방어를 우리가 후천적인 자 방어체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잖아. 니네가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독성을 뺀 나머지를 넣어서 걔 죽이는 방법을 미리 알려고 하는 거잖아. 즉 1차로 먼저 감염을 시킨다는 걸 우리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어 체계를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 들어온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1차 면역이라고 부르고 실제 독성을 갖고 있는 애가 실제 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해. 걔를 뭐라 부를 거냐면 2차 면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요거 좀 구분해서 자 정리하시고 일단은 내가 몸에 없던 뭔가가 들어왔어. 잠깐만 저 뒤에 저 또 누구야? 자, 내 몸에 없던 뭔가가 들어왔어.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항원을 없애기 위해서 백혈구 같은 게 달려갈 거야. 그럼 항원을 없애기 위해서 달려가는 백혈구는 1차 방어 체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1차 방어 체계 백혈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식균 작용하는 애들을 다 묶어서 대식세포라고 불러요. 많이 쳐드시나 봐. 대식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얘를 제거해버리면 그냥 1차 방어 체계로 끝나는 건데 얘가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얘가 너무 세.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좀 더 센 애한테 잃릅니다. 좀 더 센 애가 누구냐면 그게 T림프구라는 애야. T림프구한테 얘가 잃릅니다.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항원을 제시한다. 그래서 항원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T림프구가 알았어. 내가 쟤를 조사버릴게 해서 얘가 가서 쟤를 칼로든 뭐든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성 중에 면역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림프구가 싸워주는 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를 건데 문제는 이 T림프구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쫄따구를 좀 데리고 가요. 쫄따구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쫄따구를 뭐 10개 있으면 야 그중에 한 4만 따라와 6은 나 냅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쫄따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B림프구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니까 티처. 그래서 우리가 B림프구를 나눌 건데 뭘로 나눌 거냐면 같이 데리고 가는 애를 우리가 형질세포라고 부를 거고 그죠? 같이 데리고 가진 않지만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촬영하고 구경하는 애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기억세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T림프구의 역할은 첫 번째 세포성 면역도 하지만 여기 있는 B림프구를 나누는 기능도 해요. 이 나누는 기능을 뭐라 부를 거냐면 분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T림프구가 세포성 면역하고 분화시키면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고 이 형질세포가 달려가면서 뭘 만드냐면 항체를 졸라 많이 만들어. 항체를 졸라 많이 만들어서 항체를 얘로 아예 그냥 돌려버려서 못 움직이게 해서 굶어 죽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를 막 만들어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과정이 뭐냐면 대식세포가 움직이는 게 1차 방어야. 그 다음에 T림프구 움직이고 형질세포 움직이는 걸 얘를 2차 방어라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항원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방어 중에서 내가 지금 쓴 거는 1차 면역인 거야.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오케이. 준영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실제 얘가 제거됐어. 그럼 얘가 된 다음에 잘 살고 있었는데 똑같은 애가, 자 내가 이걸 항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다시 한번 항원 A가 또 들어왔어.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기억세포가 즉각적으로 뭘로 바뀌냐면 다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바뀌면서 형질세포가 바로 항체를 즉각적으로 많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식세포 가고 T림프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기억세포가 바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항원이 처음 들어오면 항체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항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졸라 아픈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원을 제거하면 항체는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항원이 한 번 더 들어왔어. 그때는 즉각적으로 항체가 대량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자, 세균이 들어왔어. 그럼 대식세포가 먹으려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먹는 애를 봤더니 죽이는 방법 같은 거를 T림프구한테 잃습니다. 그럼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시키면 기억과 니은으로 나누는데 니은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이 뭐가 되냐면 얘가 형질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기억세포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맞는 말.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입니까? 라고 했는데 특이적 면역이 뭐냐면 얘한테 최적화된 이 뜻이야. 내 말 이해되나요? 똑같은 항원, 다시 한번 다른 항원이라면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 즉 이 항체는 얘 죽이는 것만 사용되지 다른 항원한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 번째, 항체에 의한 방어는 체액성 면역이다. 방금 얘기했죠? 얘기했죠? 다음 4번, 가에서 보조 T림프구는 여기 T림프구는 대식세포한테 항원을 제시받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다음 5번, 구간 1에서 항체 농도가 감소하는 거. 구간 1에서 항체 농도가 감소하는 거는 기억세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세포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세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5번은 틀렸고, 다음 6번, 구간 2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이 니은으로, 다시 한번 기억이 니은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6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빨리 필기 정리. 선우야, 배경사진 누구야? 이것들이 배경사진을 물지가 뭐야? 아, 스트리머야? 자, 오케이. 자, 다 적었지요? 지운다요? 안 돼. 알았어. 아, 이 새끼들 변태 새끼들 무슨 또 스트리퍼야, 변태 새끼들아.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 나 진짜. 우리 신영이는 살아 있겠지?
사람이 있어. 그래 알았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승영이. 선우 저 새끼 왜 저래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들. 자 지운다. 자 지우면 안 된 사람 흔들어봐. 야 채팅 치지 마. 헷갈려. 선생님 안 보인다.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요. 자 다음에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이제 혈액형에 대한 자 내용을 합시다. 자 우리가 보고 있어? 혈액형을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게 혈액형의 적혈구 표면 모양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적혈구 표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응집원이라고 부를 건데 A는 응집원 A가, B는 B가, AB는 둘 다, O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응집원을 제거하는 애를 뭐라 부를 거냐면 응집소라고 부를 거야. 일종의 항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는 이미 항체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A형은 B형에 대항하는 항체이기 때문에 베타를 갖고 있고 B형은 A에 대항하는 항체 응집소인 알파를 갖고 있고 A병은 지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O형은 뭐 지가 상관없으니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뭐냐면 수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 까불고 이제 배경 한번 그냥 이제 그만 건드려. 자 이렇게 수업 집중해야지 뭐하는 이 새끼들. 자 봐 이때껏. 자 그래서 자 아버지를 볼게. 아버지를 보니까 자 항A 혈청, 항B 혈청이 있어. 이 말이 뭐냐면 A형 P, B형 P를 준비하는 건데 왜 항자를 썼냐면 얘는 B형 P야. B형 P. B형 혈액. 그 다음 항B 혈청은 다른 말로 반대말이어서 얘는 A형 P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A형 B형 P랑 항 A 혈청하고 같은 말이고요. A형 P랑 항 B 혈청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얘네 P에다가 뿌렸더니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아빠 걸 아무도 못 죽이고 있어. 그래서 아빠가 무슨 형이냐면 아빠는 O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철수는 둘 다 P를 뿌렸더니 B형 P하고만 싸우고 있어. 항 A하고만 싸우고 있으면 철수의 혈액형은 뭐냐면 A형이 되는 거야. 근데 여동생은 항 B에만 반응하고 있어. A형 P하고 싸우고 있네. 그러면 자 B형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아빠하고 엄마가 결혼해서 철수랑 영희가 태어났을 건데 아빠는 그래서 O형이 돼. O형은 우리가 O라고 쓰죠. 엄마는 무슨 혈액인지 모르겠으나 철수는 그러면 엄마한테 A를 받고 아빠한테 O를 받으니까 AO가 될 거고 그 다음 영희는 B형이니까 자 엄마한테 B 받고 아빠한테 O 받으니까 BO가 될 거니 엄마는 A병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혈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조심이냐면 O형인 P를 A병한테 수혈하잖아? 그럼 수혈은 적혈구가 제일 중요한 거랬죠. 그러면 O형의 적혈구를 AB형 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O형의 적혈구만 떼서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다 같이 가게 돼. 그래서 얘만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요 응집소가 같이 가는 거라서 결국에는 A병은 O형한테 수혈 받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쨌건 없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거기 책 볼게요, 이제. 자, 1번. 항 A 혈청에 항 A 혈청은 내가 B형 P랬죠?
얘는 뭘 갖고 있냐면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번은 맞는 말이네. 다음 2번 아빠는 O형입니다. 틀렸죠? 다음 철수의 혈액은 철수는 A형이니까 응집원 A가 있습니다. 3번 맞네요. 4번 엄마는 O형이 아니라 A병입니다. 틀렸어. 다음 엄마의 혈액은 엄마는 A병이야. A병은 응집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5번은 틀렸네. 다음 6번 여동생은 아버지한테 수혈할 수 있다. 아빠는 O형이라서 알파벳 같이 갖고 있어서 누가 수혈을 해주든 무조건 다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30초. 자, 필기. 지운다요. 됐죠? 자, 안 되는 사람 손 흔들어. 지우는 거 안 되는 사람. 자, 지운다요. 자, 마지막으로는 RH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내용, 사실 여기는 중등 과정과 연계된 게 되게 많아서 영재고 입시 문제에서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야. 이런 거는 특별하게 선행을 하지 않아도 중등 과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요거는 실험 과정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뭐 할 거냐면 토끼한테 붉은 털 원숭이의 피를 빼서 조금 주입하는 거야. 자, 얘 피를 얘한테 넣는 겁니다. 즉 토끼한테 뭐 하는 거냐면 원숭이 피를 약간 넣어놔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끼의 피를 뽑아서 여기 토끼 피가 있어요. 여기 토끼 피가 이렇게 지금 들어 있는 거야. 여기에 선생님 사람의 피를 넣어보는 거야. 사람의 피를 넣었더니 갑자기 얘가 막 반응해. 그 얘기는 토끼 피가 내 피를 원숭이 피라고 오해를 했다는 뜻인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토끼 피가, 다시 토끼의 혈액이 사람의 피를 빨간 털 원숭이의 피로 오해했으면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빨간 털 원숭이하고 똑같으면서 RH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RH식 혈액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RH식 혈액형은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는 응집원이 RH 플러스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미안하다. 마이너스. 자,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어. 그리고 응집소를 확인해 보시면 RH 플러스는 응집소가 없어. 일종의 A병하고 비슷해. 그리고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는 대신에 응집소도 없어. 중요한 거야. 없어. 없는데 얘는 나중에 생성됩니다. RH 플러스를 맛보게 되면 생성돼. 그래서 내가 같이 설명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적아세포증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적아세포증은 뭐냐? 아빠가 RH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RH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 결혼했을 때 애가 낳았을 때 첫째가 만약에 RH 플러스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둘째가 RH 마이너스야. 역시 아무런 문제 없어. 셋째부터 보세요. RH 플러스면 무조건 다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간다. 이게 저가세포증이야. 왜 그러냐면 저가세포증은 결국은 엄마가 중요해. 엄마고 아빠인데 엄마 뱃속에서는 응집소가 없었어.
그런데 첫째를 낳으면서 엄마 피랑 그러니까 애 피랑 엄마 피가 약간 섞이면서 엄마 몸 속에서 RH 플러스를 죽여버리라는 신호를 갖게 되는 거야. 나중에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첫째 났어. 둘째 RH 마이너스니까 문제가 없어. 났어. 근데 셋째부터는 엄마 몸속에서 너 이 새끼 너 저번에 개지하면서 다 죽여버린다. 이걸 우리는 저가 세포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정우 오케이 됐어. 준영이 정우 손 안 보여준다. 선우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자 바로 볼게요. 1번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는 RH 응집원이 있으니까 반응했겠죠? 맞는 말. 두 번째 혈청 기역에는 RH 응집소가 있습니까? 자 혈청 기역 RH RH 응집소 그치 그쵸 혈전 기억이 얘죠 지금 혈전 기억이 얘니까 얘는 응집소를 갖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해석하시는 거지 맞는 말 3번 토끼의 Y 적혈구하고 혈전 기억을 했을 때 응집반이라 한다 야 토끼의 피랑 얘랑 반응하겠니? 당연히 아니죠 3번은 틀린 거 4번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하고 기억을 반응시킨대 붉은 털 원숭이의 피랑 기억 반응시키면 당연히 반응하겠죠? 오케이. 자, 맞는 말. 4번, 5번. RH 플러스 사람인 사람하고 철청 기억하고 하게 되면 반응을 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RHC까지 해가지고 자 문제가 조금 뭐 어려운 내용도 있고 좀 짜증나는 내용도 있는데 선생님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세포 호흡부터 쌤이 이제 방어작용까지 쭉 한번 오늘 마음 잡고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줬어. 근데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도 계속 니네가 좀 반복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방학 특강은 뭐 할 거냐면 쌤이 유전 할 거야 유전. 방학 특강은 계속 유전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쉬운 주는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위주의 자 수업이 될 거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고 본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쉬운 건 다 끝났어. 이제 어려운 걸 해야 돼. 그래서 뭐 방학 특강이 하면 학교 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 수업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 이제 쉬운 내용 없어. 다 어려워. 아마 듣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 뭐 나올지 알면 얼마나 땡큐냐. 그거만 하면 되지. 근데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막 어려운 거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영재고 입시 문제 분석하게 되면 90% 이상은 오늘까지 배우는 거에서 다 나오는데 딱 10% 문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쳐요. 그 10% 지금 맞추려고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거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면 동그림. 오케이.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몇 시고 11시 10분 넘었네. 오케이.